10분, 15분 한번 해보세요. 아래로 점점 내려갈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누구라도 느낄 수 있어요. 예외는 없습니다.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안 해보고 나서 야 이걸로 무슨 마음의 중심을 잡아 라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드릴 만큼 굉장히 효과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제가 마음이 많이 흔들렸고 마음 때문에 힘들었을 때 어떻게 마음을 잡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을 어떻게 마음을 잡게 만들어 줬는지,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비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 책에서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마음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몸이다. 우리가 실제로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는 누구라도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거부감이 느껴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팔짱을 끼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호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가게 돼서 경청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몸은 무의식 그 자체인데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심상, 관상, 체상 이렇게 한 사람의 상을 나타내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체상이 몸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형태를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몸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무언가 중립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치우쳐진 사고를 하는구나. 앞으로 이렇게 수그려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점점 커질수록 펴지고 그 다음에 노인이 되고 죽음에 가까울수록 점점 다시 구부려져서 땅속으로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몸이 구부러졌다고 하는 것은 기력이 쇠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힘이 지금 없는 상태다. 에너지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게 되면은 척추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척추를 되살리냐?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로 소리를 내도 되긴 하지만요. 호흡이 딸리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혹은 읊조리듯이 척추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이상한 사기꾼 같죠? 그런데 우리가 척추 반복을 그냥 10분 정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척추가 뭔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펴지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내가 어떠한 말을 반복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우리 무의식이 그쪽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척추에 나도 모르게 의식이 가다 보니까 척추가 자연스럽게 조금씩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척추를 피거나 아니면 척추 운동을 하면 되지 않냐?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몸이 이미 긴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척추가 무너진 거거든요. 뼈는 그 자체로 형태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척추에 붙어있는 근육의 변형으로 척추가 변형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상태에서 척추를 피게 되면은 이미 힘이 들어간 근육에 힘이 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 어깨를 한번 올려 보실게요. 그 상태에서 가슴을 좌우로 한번 펴 보실게요. 내가 아무리 가슴을 피는 바른 자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힘이 들어간 곳이 있다면 그쪽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자세를 바로 잡으려고 하더라도 자세가 더 망가지고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하나의 조언을 드리자고 하면은 절대 억지로 내 몸을 피는 바른 자세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체형이 이제 망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근육의 긴장이 더 심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바른 자세가 움직이지 않고 힘을 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등척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 서서 플랭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플랭크라고 하는 것이 등을 하늘을 보게 만들어서 중력에 저항하는 바른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등척성 운동도 당연히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움직여서 몸에 힘을 주는 등장성 운동은 당연히 더더욱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척추라는 단어를 마음속으로 반복하는 그 기술을 고안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처구니 없는 기술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행착오와 그 다음에 디테일한 우리 몸과 마음의 작용을 가지고 만든 최종 아웃풋이라는 거죠. 굉장히 뛰어난 기술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척추를 펴게 되면 마음의 중심이 일정 부분 살아납니다. 실제로 10분, 15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위에서 아래로 뭔가 몸이 펴진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점점 내려갈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누구라도 느낄 수 있어요. 예외는 없습니다. 하는 도중에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태, 그 다음에 피로가 너무 많이 쌓인 상태라고 하면은 하다가 분명 잠드실 거예요. 그만큼 내 몸이 이완됐다는 증거입니다.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안 해보고 나서 야 이게 이걸로 무슨 마음의 중심을 잡아 라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드릴 만큼 굉장히 효과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방법으로 완벽하게 마음을 교정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작용을 근본을 건드린 것이 아니고 밖에서 안으로 작용하게 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져서 척추가 무너진, 척추를 세워졌다라고 해서 그 안까지 완전히 교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느낄 정도의 마음의 중심선은 당연히 잡혀질 수 있긴 하지만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마음이 다 잡히지 않고 산란한 이유는 몸으로 표현하면은 머리 쪽이 과부하되어서입니다. 머리 쪽으로 피가 많이 몰리고요, 여기에 에너지가 많이 분포되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래로 내려줘야지만 해결이 되는 건데요, 머리의 반대편은 어디냐? 척추의 법칙상, 기랑 법칙상 경추 1번, 척추의 맨 꼭대기와 요추의 맨 아래, 요추 5번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거든요. 머리는 이 경추 1번 위에 있는 후두골 위에 얹어져 있죠. 그래서 요추 아래에 있는 천골을 감싸고 있는 이 아랫배가 머리의 반대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척추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위에서 아래로 펴지는 느낌이 나게 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내가 편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척추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결국 목적은 위에서 아래로 내릴 수만 있다면 누구나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잡히고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 강의에서는 여기에 몰려 있는 것을 해산시키고, 그러니까 이완시켜서 밑으로 내리는 방식과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쪽으로 에너지를 몰아주는 그런 방식, 이 첫 번째 방식을 늘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두 번째 방식을 픽스 프로세스라고 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마음의 알고리즘, 마음의 작용 원리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기술이 더해졌을 때 완전한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척추는 여기와 여기를 잇는 그 가교를 되살리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이 오리지널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늘 프로세스를 하게 되면은 머리 쪽이 과부하되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말 그대로 늘 내가 해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나 불안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고요,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픽스 프로세스, 여기가 문제라고 하면은 여기는 해결이죠. 여기가 무른 상태면 여기는 단단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마음의 근육을 픽스 프로세스를 하면 할수록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언제 어디서나 시간을 내서 진행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음의 근육이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더 큰 나한테 문제나 불안이 오더라도 내가 휩싸이지 않을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을 기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해서 배우는 방법, 그 다음에 이 기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과를 보려고 하면은 마음의 알고리즘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이 기술을 했었을 때 더 내가 임하는 태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설명부터 상세 기술까지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그 외에 내 마음이 어떠한 조건에서 망가지고 어떠한 조건에서 또 정돈이 되는지, 이러한 기타 등등의 모든 기술들을 다 배우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꼭 보시고 배우셔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잡는 정도를 넘어서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길 바란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